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옆나라 일본 23.5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네, 황혼이온을 말합니다. 4쌍이 이온하면 그 중에 한 쌍은 황혼이온입니다. 자, 우리나라 어떨까요? 6쌍 중에 한 쌍이 황혼이온이라고 합니다. 황혼이온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무엇이 어떻게 어려운지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황혼이온을 막을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황혼이온 23.5%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지금 황혼이온이 갈수록 굉장히 크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작년 이온 건수가 93,000건, 97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혼이온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황혼이온 비중이 10년 새 7.5%에서 16.8%로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참고 살 만큼 살아. 고령화의 황혼이온 급증. 여기 보시면 20년 이상 지속 부부 이온 3분의 1 넘어. 나이가 들어서 황혼이온을 하게 되면 편할까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실제로 황혼이온을 하신 분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살이고요. 식당을 하셨었나봐요.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이런 사연이 있나 보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운영하던 식당의 권리금 3억,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4억짜리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예금 2억, 얼마죠? 그러면 3억, 4억, 9억이죠. 네. 자, 전 배우자와 반반씩 나누게 된 이모씨, 합의 이혼을 하신 겁니다. 분할을 받은 4억 5천만 원, 이걸 이제 딱 n분을 하셨나봐요. 나누기 하니까 이제 4억 5천이죠. 4억 5천만 원으로 새 출발을 하려 했다. 지인의 사업 제안을 받아 투자했다가 2년 만에 4억을 잃었습니다.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현재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생활하며 새벽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당을 할 때 하루 매출이 300만 원도 넘었는데 지금은 하루 일당 12만 원 받으려고 새벽 4시에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섭니다. 일이 없는 날이면 끼니를 거리기도 해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지만 병원은 꿈도 못 꿉니다. 이모 씨는 예전에는 직원 5명을 고용할 정도로 잘 나가는 사장이었는데 이런 처지를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 매일 밤 혼자 눈물만 훔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금 이제 사례를 읽어드렸는데요. 재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각자 나누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황혼이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이상 함께 산 50대 이상의 부부가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헤어지는 것, 이것을 보통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50대 이후를 그 인생을 황혼기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혼한 부부의 23.5%가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쌍 중에 한 쌍이 황혼 이혼입니다. 자, 우리나라 어떨까요? 네, 16.8%. 6쌍이 이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쌍은 황혼 이혼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우리나라 이혼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결혼한 지 10년에서 14년 되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혼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2009년에서 2019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혼한 지 4년 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보다는 이혼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 또 10년에서 14년 정도 되신 분들은 예전보다 이혼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죠? 예전보다 지금이 이혼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보통 n분하죠. 연금까지도. 여기 보시면 황혼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도 는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2014년, 2019년에 비해서 연금 분할 신청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혼도 돈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이 떨어지자 황혼이혼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프입니다. 여기 2013년, 2022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요 밑에 파란색은 30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황혼이혼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황혼이혼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기사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현금 변호사는 30년 이상 경제 공동체로 자산을 형성한 부부의 이혼은 집값과 맞물려 있다. 생계 독립이 가능해야 이혼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나눌 재산이 줄어들면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경기가 둔화하고 물가가 급등해 황혼 이혼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네, 이렇게 항원이온은 여유가 있을수록 또 집값이 올라갈 때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황혼이온이 많아졌을까요? 또 늘어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황혼이온이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 평균 수명의 증가. 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래 살잖아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 70.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부부가 함께 사는 날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50대, 60대 하고 80대, 90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너무 오래 살잖아요.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서 그것만큼 부부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시간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의 독립. 보통 이제 자녀가 다 독립한 다음에 황혼이혼을 선택을 하죠. 또 경제적 요인, 또 가치관의 변화. 자, 이렇게 1, 2, 3, 4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업주부 김모 씨, 63세입니다. 자, 이분은 30년간 남편 직장 생활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자녀가 2명인가 봐요. 하지만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요. 예전에는 아내는 주중에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공간이. 근데 퇴직을 하면서 남편이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부부에서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었고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TV를 보면서도 밥은 같이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삶을 찾고 싶어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사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65세 박모 씨, 전직 회사원입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식당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2년 만에 가게를 접어야 했고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이후 부부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서로를 탓하는 일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싸우다 보니 30년 동안 쌓은 정도 순식간에 무너지더군요. 아내는 제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작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61세 주부 이모 씨입니다. 둘째 딸의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모든 자녀를 독립시켰습니다. 하지만 둘만 남게 되자 서로의 가치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TV만 보며 쉬기를 원했지만 아내는 새로운 취미 생활과 자원봉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남편은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나이 들어서 뭘 해보겠다고 저러나 하면서요. 서로의 삶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세 가지를 읽어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두 번째, 자녀들의 독립이 황혼이혼의 타이밍이 된다는 거. 세 번째, 경제적 요인. 이제는 N분합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더 많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치관의 변화. 예전에는 많이 서로 누르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성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맞지 않으면 또 이런 선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황혼이혼을 결정했으면 서로 보통 합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여기 황혼이혼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남성분이 심각한 얼굴로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모든 재산을 거의 절반으로 나누게 되죠. 내가 4억이 있다면 2억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빠듯하죠. 그 돈으로 살기에. 또 뭐가 문제죠? 매달 내야 하는 생활비, 또 매달 나오는 고지서. 이걸 진짜 각자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문제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되죠. 더 큰 집이 아닌 지금보다 절반의 집으로. 왜냐하면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지금보다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50, 60이 돼서 내가 익숙한 동네, 익숙한 집에서 살다가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집도 줄이고 지역도 바뀌면서 이사를 간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남성분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젊어서는 모르는데 나이 들어서 아프면
마음까지 아파집니다. 뭔가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자의 보살핌 없이 혼자서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의료비도 늘어나게 되고 병원까지 오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굉장히 크게 항혼이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이혼의 문제는 부부 각자의 문제도 있지만 자녀에게도 큰 고민이 됩니다. 자,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가야 될까? 아버지한테 먼저 가야 될까? 어머니한테 먼저 가야 될까? 또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예전과 같이 화목하지 않고 사진처럼 자연스럽지 않죠. 손주들과의 관계도 예전같이 않다고 합니다. 황혼이혼,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혼이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사람 간의 또 부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황혼이혼을 하려다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사례인데요. 김모 씨 부부 결혼 38년 차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다고 표현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제 행동을 감시하듯 따져 묻더라고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왜 나가냐, 누구 만나냐 하면서 이혼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환점이 생겼어요. 우연히 참여하게 된 중년 부부 댄스 교실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배우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춤을 추려면 서로를 배려해야 하잖아요. 상대방의 리듬을 맞추고 또 스킨십을 하고 눈을 맞추고, 네, 어느 순간부터 춤추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동네 댄스 동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다른 부부들과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춤은 우리에게 제2의 청춘을 선물해 줬어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 것, 이것이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효과를 가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자.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대화가 부족해지는 거. 그러니까 대화의 양도 줄지만 질도 중요해요. 밥 먹었어? 어디가?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진심 어린, 애정 어린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자기는 어떤 게 힘들어? 자기는 요즘 하고 싶은 게 뭐야? 자, 이런 정말 진심 어린 애정 어린 질문, 이 질문 하나가 얼어붙은 부부 사이를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요, 이 대화만 잘해도 부부간의 관계를 대부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묵뚝뚝하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저도 그렇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이 필요해요. 좀 뻘쭘하지만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도 좋아지니까요,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자, 좀 전에 사례자를 보면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황혼이혼의 위기를 넘었습니다. 즉 산책, 여행, 등산, 이렇게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둘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함께 하는 것, 이러면서 공감대도 갖게 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취미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돈 문제가 가장 커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내 또는 남편이 일방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몰래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재테크 몰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한쪽이 반대를 하니까. 또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를 했는데 무리하게 뭔가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했어요. 이게 잘 못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를 해서 잘 되면 너무 좋고요, 못 돼도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후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합의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에 살아가야 될 노후 자금, 노후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지 둘이 앉아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투자나 창업에 실패를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은퇴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준비하시고요. 돈 때문에 황혼이혼으로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서로의 개인 시간을 인정해 주자.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아내가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됩니다.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황혼에는 오히려 24시간 같이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각자의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문가의 도움 받는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황혼이혼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대화의 시간을 갖자.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자. 노후자금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자. 네 번째, 서로의 개인 시간을 인정해 주자. 마지막 5번째는 이렇게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입니다. 이렇게 잘해서 위기를 극복한 부부 사례 2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렸다가 2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아내는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죠.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작이 잘못됐죠. 아내가 반대했는데 고집 부렸다잖아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서로 탓하며 매일 싸웠고 식사도 따로 먹었어요.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죠. 자, 그때 찾은 재무 상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나 봐요. 상담사님이 돈은 잃었지만 서로가 있지 않냐. 이 말씀에 둘 다 울었어요. 그 후 함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아내의 솜씨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죠. 이번엔 아내가 주도하고 제가 보조하는 형태로 시작했어요. 수입은 적었지만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워요.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자, 사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화 통화만 해도 누구냐고 묻고 누가 누구한테 물은 거죠? 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겠죠. 친구 만남도 간섭하고 저도 남편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죠. 결국 딸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됐어요. 상담사는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바둑 동호회, 저는 도예,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취미가 생기니 저녁에 만나면 하루 있었던 일이 신나게 얘기하게 됐죠. 요즘은 서로의 시간을 더 존중해줘요. 도예교실 가는 날이면 남편이 먼저 다녀오라고 하고 저도 남편 바둑 모임 날이면 도시락을 싸줘요. 각자의 시간을 가진 뒤 만나면 더 그립고 소중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황혼이혼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막아야겠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사례자 3명, 3쌍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이분의 공통점은 뭐죠? 네, 서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되죠. 서로가 같이 노력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방법을 또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황혼이혼을 막기 위해서 또 부부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